석양이 비꼈으니. 석양이 비꼈어?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네. 그만하고 돌아가자. 돈 내려라, 돈 내려라. 돈 내려라, 돈 내려라? 정박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바다 또는 강에서 무트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구만. 그렇다면 이것의 공간적 배경은 항구. 그러니까 이제 어촌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버들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버들, 꽃이 새로워? 그렇다면 이거는 계절적 배경도 알 수 있는 구절이 되겠구네. 그러니까 봄이야. 이 버드나무하고 이 꽃은 봄을 갖다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소재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석양, 버들, 꽃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 특히 이제 색채를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해 가지고 봄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어사와? 이게 뭐지? 삼공을 부러워하랴? 만사를 생각하랴? 부러워하랴? 생각하랴? 이거는 부러워하지 않겠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서리법을 사용하고 있구만. 그런데 삼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만사를 생각하지 않아? 삼공이라고 하는 게 삼정승. 그러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아주 높은 벼슬을 말하는 거고 이건 결국 권력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부러워하지 않고 일을 생각하지 않아? 어떤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래도 이때 이 삼공과 만사를 이게 이제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는 만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와 관련된 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을 것 같아. 그래야 삼공도 부러워하지 않고 정치와 관련된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세속적 일에 대해서 거리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걸? 구준비 멎어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비가 먹고 물이 맑아온다고? 뱉더라. 이거는 출항을 말하는 거네. 역시 이 구절에서도 여기가 공간적 배경이 항구, 즉 어촌임을 갖다가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 낚싯대 둘러매니 깊은 흥을 금치 못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낚시의 즐거움이겠지. 낚시를 무척 좋아하나 봐.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어사와가 또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국총 어사와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그렇네. 여기에도 지국총 어사와가 있고 다음에도 있지 않을까? 여기도 또 있네. 지국총 어사와. 이게 후렴구인가 보네.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그 배에서 나는 그 찌그덕 하는 소리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노를 저을 때라든지 돛을 올리고 내릴 때 나는 그런 찌그덕 하는 소리.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고, 어사와는 우리가 노를 저을 때 어여차 뭐 이런 소리를 갖다가 그 말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때 이 후렴구는 의성어를 갖다가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강첩장은 뉘라서 그려낸고 연강이라. 이때 연자가 안개연자잖아. 그러네. 안개 낀 강이네. 첩장은 겹겹이 둘러싼 산봉우리라고? 뉘라서 그려낸 거. 이거는 그려는가? 뭐 이런 뜻인데? 그림을 그렸나 보지? 하라고? 이건 여름 하자인데? 이건 여름을 나타낸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준비라고 하는 것은 장마비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여름에 장마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준비는 장마비 같아. 장마비가 먹고 이제 맑아오니까 출항을 한 거야.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면서
즐거움을 갖다가 느끼고 있는 거네. 그런데 그림을 그렸다? 이거 그림을 그린 게 맞나? 아무래도 이건 이런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한 폭의 그림이다라고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이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름다운 경치다. 뭐 이런 뜻으로 한 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면 요거는 일종의 감탄의 심리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무례의 조한일이 어부생이 아니로뇨. 아니로뇨라고 하는 것은 이다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부생의 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서리법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네. 그러니까 어부생의 이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문을 사용한 거지. 조훈일을 글 때 이 조훈이라고 하는 말은 조선시대 때 깨끗한 이런 의미였어.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어부의 삶이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물 그랬는데 보통 이게 사물, 물체 뭐 이런 뜻인데 이 어부생애와 이 물은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부의 생애는 깨끗해. 그러나 사물의 세계는 더럽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때 이 물은 어부의 생애하고는 반대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삶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뱉더라 뱉더라. 이것도 출항을 말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 뱉더라 뱉더라 앞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뱉더라 뱉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것도 반복되는 거 보니까 후렴구인가? 뒷부분도 한번 볼까? 여기도 뱀에어라 뱀에어라라고 되어 있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돈 내려라 돈 내려라, 여기에서는 뱉더라 뱉더라, 여기에서도 뱉더라 뱉더라, 그리고 뱀에어라 뱀에어라. 똑같지 않고 변화가 있지만 같은 위치에 반복이 되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후렴구라고 봐야 되겠네. 이것도 후렴구. 이렇게 후렴구가 특정 위치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구만. 다만 이 두 후렴구에 차이점이 있다면 이거 속에는 일정한 뜻이 있어. 출항, 정박과 같은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뜻은 없고 의성어를 갖다가 활용해서 생동감 있고 흥겨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그 후렴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어흥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어흥이라 이거는 고기 잡이 늙은이를 갖다가 말하는 거지.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그림마다 그렸다? 이 얘기는 어흥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의 소재로 이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어흥의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웃지 마라? 여기에서 이 웃다라고 하는 것은 비웃다. 그러니까 비웃지 말아라 라는 얘기지. 즉 조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고기 잡이 늙은이를 비웃지 말아라. 그림의 소재로 이용될 만큼 어흥의 삶은 가치 있는 거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사람들아 라고 보충해가면서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국종 어사와 사시응이 한 가지나 추강이 으뜸이라. 사시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말하는 거잖아. 사계절에서의 흥, 즐거움 미 한 가지나 으뜸이다. 추강이 으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다라는 얘기는 다 똑같다. 그런데 추강이 으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추가 가을을 말하는 거지. 가을강이 으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여기서 말하는 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름답다. 그러나 추강이 가장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통해서 가을의 흥을 부각하는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네.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어부의 삶에 대해 찬양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의 씩씩한 곳. 소나무가 나오고 있네. 근데 이거는 물가에 있어?
어이 씩씩한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외로운데 씩씩해. 아, 그렇다면 이때 이 솔은 고독한 존재야. 그러면서 강인한 존재인 거고. 아, 그렇다면 이때 이 고는 의문문인데 감탄 의문문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소나무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야. 뱀에어라 뱀에어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박하네. 험한 구름 한 치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원망하다, 이런 뜻이니까 싫어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험한 구름을 갖다가 싫어하지 말아라. 세상을 가리워. 파랑성을 싫어하지 마라. 진원을 막는도다. 파랑성이라. 이때 이 파랑은 파도를 말하는데 이거는 소리잖아. 아, 물결 소리, 파도 소리를 싫어하지 말아라. 진원을 막는도다. 진원? 속세의 시끄러움? 아, 이거 먼지 진짜네. 이 먼지를 갖다가 보통 인간 세상, 즉 속세를 말할 때 쓰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나 마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흙먼지 같은 게 일어났잖아. 그러한 사람들이 다니는 공간, 이것을 인간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런 것은 속세거든. 그래서 먼지 그러면 인간 세상 속세를 갖다가 그 이야기할 때 많이 썼었지. 그러니까 속세의 시끄러움을 망하는구나 라는 얘기야. 아,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험한 구름, 파랑성, 한치 마라, 실어 마라, 세상을, 진원을 가리운다, 막는다. 이거는 대꾸네. 그러니까 이 구름과 파도 소리, 세상과 진원, 이거를 갖다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소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제 이해가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진원과 세상은 속세를 말하는 거고, 이때 이 구름과 파도 소리는 이 속세와 단절시키는 존재들이네. 아, 그러니까 나와 속세를 어떻게 단절시키는 존재가 바로 뭐다? 바로 구름과 파랑성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때 이 나는 바로 어촌에 사는 어부인 거잖아. 그러니까 어부의 삶과 속세에서의 인간 삶, 이거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고, 인간 세계와 어부 세계의 단절, 이거를 말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솔은 어떤 존재냐면 인간 세계와 단절되고 바로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인 거지. 그러니까 고독하지만 어떤 강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공간적 배경이 어촌인 거야. 어부의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요거는 세상, 진원, 이것과는 다른 거고, 또 삼공이 있는 세계와 만사가 있는 세계하고는 다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계절적 배경이 사시, 즉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결국 이 작품은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삶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